같은 주말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 자산을 시민들한테 많이 널리 홍보를 하고 좋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중구 장관동의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소설 배경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당 깊은 집과 관련된 강연을 할 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경지가 되는 곳을 답사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중구가 좀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가보자 하는 이 공모사가 선정되어서 이런 문화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는 그런 부탁 말씀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양진호 교수님이십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양진호 교수입니다. 예, 그 마당 깊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그와 관계된 투어를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길라미는 꿈꾸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신문판의 소년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신문을 팔면서도 너무나 줄임배를 이렇게 쥐어잡으면서 어렵게 살아간 전후 1954년 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길라미가 어느 날 신문을 다 돌리고 동성로에 있는 소설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본집을 빌리게 되는데 서점이 아니라 대본집이라고 작가 김원일 선생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책을 대여해주는 공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길라미가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대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그 대본집 아저씨는 길라미가 넣어주는 신문을 구독해주는 구독자였기 때문에 길라미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책을 빌려갈 만큼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된 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이야기할 때 내지는 투어할 때 잘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길라미가 신문을 그렇게 팔던 소년에서 아주 우연한 계기에 소공자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작가로 인문학에 대한 그러한 계기와 겹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김원일 선생은 대구 출생은 아니시잖아요. 경남 진영 출생이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김원일 선생 덕에 1954년 전후 대구 그것도 원도심에 대한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일 선생의 문학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감되어 가는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원일 선생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래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화두. 어머니가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쫓겨난다. 아마 그걸 떠나서 1954년 내 아버지가 월북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사람살이가 될 수가 없겠죠.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작가로 하여금 표현에 대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좀 굉장히 스스로 검열과 왜곡의 상태를 거쳐서 좀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로 그리기 시작한 게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 자체만 이렇게 읽어오다가 이 소설이 대구 원도심, 특히 이 주변에 대한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렇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스스로도 답사를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는 재미가 이게 소설을 읽는 그 차원이 아니라 1954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대의 대구, 이 장관동의 어떤 그때의 생활살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약정골목에 마당 깊은 집 터가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 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길라미가 대구에 왔을 때 어머니가 길라미를 데리고 간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연매시장.
소설의 시간이 한 1년이거든요. 1년 이야기입니다. 길라미가 대구에 그 마당 깊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이사 와서 1년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소설의 내용으로 표현이 된 건데, 크리스마스에 드디어 사단이 터집니다. 이 위치 아저씨가 엄청나게 이제 이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한 꾀를 내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유학이라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엘리트이고 나이어동한 장면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가출을 한 그날 한주라는 친구를 찾아서 한다는 얘기가, 야, 저 엄마 내 진짜 엄마 아니야. 비록 좀 어머니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는 했으나 어떤 자기 발언이 없는 소년이었거든요. 그냥 맞으면 맞고. 준호 아버지, 이쪽이 이제 주인인데, 이제부터 제가 소설의 이 그림들을 보면서 등장인물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교를 예편하신 분인데, 항상 꿈에서 쫓기고 실성시장 가서 이렇게 그냥 야채 행상을 하는 그 아주머니로 묘사가 되죠. 직업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정태, 정말 여유 없는 그러한 저 표지를 보시면 그 대구 3.1운동의 행진 도로가 보이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답사를 하다가 이 벽화를 이렇게 보면서 1990년 MBC 그 건너에 있는 중국인 학교까지는 마당 깊은 집에서 300m가 넘는 거리였다. 어디서 밤을 자는 중 집에서 쫓아내볼 테이께. 어머니는 이렇게 다짐을 놓고 핏줄에 설 만큼 사정없이 내 동아리를 쳤던 것이다. 부산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확장되어 있거나 근대의 허교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화교의 어떤 리더처럼 성장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되었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소설을 읽어보실 때는, 그러니까 소설은 그 결말이 마당 깊은 집에 대한 어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응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단지 이 가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1954년 대구의 홍수, 그 다음에 고아원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가 기억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그냥 객관적으로 마치 이렇게 지금 독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알면 좋겠네요 라는 식으로
54년도에 있었던 풍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대구가 여러 가지 기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놓쳤던 여러 가지 인권적 사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소설에서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당 깊은 집은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954년 대구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 보고 같기도 하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대구를 이야기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